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캐리 오버브루너가 쓰고 현대지성에서 펴낸 몰입의 완성입니다. 저자는 어릴 때 학습장애 진단을 받고 우울증과 상실감에 빠져 청소년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글을 쓰겠다는 꿈은 계속 간직해왔고 현재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출판사의 CEO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몰입의 완성, 당신의 꿈과 실행의 격차를 메워줄 30일 몰입 특급 솔루션 만나보실까요? 오늘 하루 몇 번쯤 스마트폰을 터치하셨나요? 이 책을 추천한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의 정주영 작가는 스마트폰을 만질 때마다 우리에게서 에너지가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 에너지를 모아 꿈을 이루어가게 하는 방법이 이 책 몰입의 완성에서 펼쳐집니다. 저자 오버브루너는 우리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 에너지를 야금야금 빼앗기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람들은 디지털 세상이 주는 단맛에 취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원을 빼앗기는데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멘탈이 해킹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해킹 불가능한 존재로 사는 길, 즉 온전한 몰입으로 자기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오는 방법을 코칭식으로 안내합니다. 아이디어 집중 몰입의 30일간의 프로젝트. 어떤 내용인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욕망, 나만의 갈망 드러내기. 열광하는 스타워즈 팬을 만난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지지도는 워낙 절대적이라서 스타트랙 팬을 일컫는 트레키 같은 별명조차 필요 없을 정도다. 조지 루카스는 1977년에 선보인 영화가 그런 마니아층을 만들어낼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가 영화 줄거리를 이익이라는 개념과 접붙이기 전까지는 말이다. 조지프 캠벨의 책 천의 얼굴을 한 영웅은 이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공교롭게도 스타워즈도 마찬가지다. 영웅은 반드시 모험을 떠난다. 조지 루카스는 조지프 캠벨의 작품이 그의 영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루카스가 대학교에서 캠벨의 책을 처음 접한 후 1975년에 다시 만났을 때는 이미 두 편의 스타워즈 초고를 마친 상태였다. 마구 뻗어나가는 상상 속 우주를 하나의 이야기로 담아내기 위해 캠벨이 제시한 영웅의 여정이라는 청사진을 도입해야 했다. 영웅의 여정은 세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다. 모든 문화권에서 전해지는 신화는 모두 동일한 개념을 사용한다. 칼 융은 이를 원형이라고 했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영웅, 스승, 도전에 대한 공통의 잠재의식 모델을 갖고 있다. 마치 어떤 감각을 선천적으로 지니고 태어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즐길 수 있는 것이다. 해리포터 시리즈가 그 예다. 캠벨은 원형 개념에서 더 나아가 이야기 패턴을 구성하는 각 단계에 이름을 붙였다. 단일 신화라고도 불리는 이 단계는 모든 영웅이 진정한 변신을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거치는 여정이다. 영웅은 평범한 세계에서 살아가던 중 이상한 힘이 존재하며 기묘한 사건이 벌어지는 비범한 세계로 들어오라는 부름을 받는다. 이 부름을 받아들이면 혼자서 혹은 조력자와 함께 여러 과제에 직면한다. 상황이 극에 달했을 때 영웅은 가혹한 고비와 마주하고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다. 이 고비에서 살아남으면 위대한 선물을 얻고 그 결과 대부분 중요한 자기 인식에 이른다. 영웅은 이 이익과 함께 돌아올지 말지를 결정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도중에 대부분 시련에 직면한다. 영웅이 무사히 돌아오면 이익, 즉 선물은 세상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마지막 단계에서 영웅의 여정이 완성된다. 영화, 소설, 연극은 대부분 이런 줄거리를 따른다. 진전, 실현 과정 추적하기. 아이디어는 씨앗과 같다. 어떤 아이디어는 작은 결과를 낳고 어떤 아이디어는 큰 결과를 낳는다. 어떤 씨앗은 빠르게 결실을 맺고 어떤 씨앗은 느리게 결실을 맺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둘의 차이를 안다. 옥수수는 한 계절을 간신히 살아남는 반면 거대한 삼나무는 1200년 혹은 1800년까지 살아간다. 우리는 삼나무만 한 아이디어를 옥수수 때만 한 아이디어가 자라는 속도와 비교한다.
그러다 보면 노력을 쏟다가 다 때려치우고 빠른 길로만 가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커다란 아이디어는 항상 표면 아래에서 시작한다. 씨앗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보잘것없다. 하지만 올바른 땅에 심으면 잠재된 가능성이 아이디어를 천천히 꾸준하게 깨운다. 이 사실은 세 번째 요소인 진전을 깨닫게 한다. 완벽한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요소 3. 진전. 나는 진전할 때마다 그 크기에 상관없이 기뻐한다. 사실 진전은 사람들이 놓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길 정도로 느리게 이루어진다. 낙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그 정도 진전을 위해 그야말로 산더미 같은 노력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말자. 표면 아래에서는 실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시험당하는 동안 아이디어는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깊이는 중요하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아이디어가 표면을 뚫고 나왔을 때 그 아이디어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뿌리가 깊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정렬, 자산과 역량 정렬하기. 이 책의 후반부가 시작되었다. 지금쯤 해킹 불가능 존재가 되려면 일정한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정말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은 고통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무지에서 비롯한 믿음이다.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라는 옛말의 의미를 이해한다. 작가이자 연설가인 짐 로는 보편적인 고통의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 고통의 유형을 구분했다. 우리는 모두 절제와 후회라는 고통 중 하나를 반드시 겪는다. 둘의 차이는 절제가 그램 단위라면 후회는 톤 단위라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고통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도록 길들여져 왔다. 하지만 고통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며 그저 고통일 뿐이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고통은 좋기도 하고 나쁜 게 되기도 한다. 좋은 고통은 필수적이며 고통을 허용하지 않으면 나쁜 고통이 상황을 통제할지도 모른다. 감정적 고통에 관한 일도 마찬가지다. 해킹당하는 사람들은 만성 통증이 따르는 삶을 곧잘 택한다. 급성 통증이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차이는 뚜렷하다. 당신의 이익을 되새겨보라. 이익을 이루기 위해 괴로움을 기꺼이 감수할 만큼 열정적으로 당신의 이익을 사랑하는가? 이처럼 자신의 관점을 집중해 쏟아붓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오히려 고통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다. 이는 남이 설계한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진 사람은 믿기 힘들 정도로 찾기가 어렵다. 자기 삶이 만성적 고통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고통에 대한 방어 기제를 사용해 현실에서 빠져나오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을 현재 상황과 분리해 남이나 다른 무언가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방어 기제 때문에 잠깐일지라도 주의를 빼앗긴다. 자기 힘을 포기하고 그저 삶이 일어나는 세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산이 아닌 남의 자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자신의 이익에 가까이 다가설 수 없다.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 어떤 이들은 당신을 떠올린다. 어쩌면 그들은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랄지도 모른다. 몇 년 전 이 사실을 깨닫고 더는 남에게 집중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은 해킹을 방어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내 이익에 가까이 데려다주지 못했다. 오히려 내가 현재 서 있는 곳과 있길 바라는 곳의 틈새를 벌릴 뿐이었다. 초점을 다시 내게 돌려 그 틈새를 좁히자 나만의 자산이 더 정확하게 눈에 들어왔다. 새롭게 얻은 명확성 덕분에 해킹 차단력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었다. 정보, 지식,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 이제 멘탈 해킹 차단력으로 당신의 핵심 경쟁력을 만들어 보세요. 현대지성의 픽사 스토리텔링, 니코마코스 윤리학, 감사의 재발견도 추천해드립니다. 표지 이미지 사용과 본문 낭독은 출판사 현대지성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운 나무 그늘.